2026년 오늘 3월 12일 목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신도국을 기술하겠습니다. 지금 시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날마다 우울한 뉴스만 계속 우리한테 그 씁쓸함을 안겨서 참 이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뼈저리게 느끼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그 트럼프가 유난스러워서 그렇지 사실은 언제나 늘 그래왔어요. 패권 국가로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트럼프는 노골적인 패권이라면은 그 전인자들은 이선적인 패권이었죠. 그 차이지. 원래가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빼앗은 땅에서 사는 그 나라가 그걸로 그렇게 주겠습니까? 계속 미국이라는 역사가 처음에는 인디언에게서 그 땅을 탈취했고, 그래서 동부 13주만 출렁을 했는데 지금 미국이 52개 주인데 나머지들을 전부 다 뺏거나 헐값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 중부의 루이지애나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로부터 헐값을 사들였고, 프랑스도 사실은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미국한테 헐값을 넘긴 거지요. 마지막으로 알라스카는 이제 러시아가 또 인디언들한테 빼앗고 있다가 미국한테 헐값을 넘겼는데, 뭐 캘리포니아라든가 그 뭡니까 텍사스라든가 이쪽에는 멕시코한테 빼앗았고, 뉴멕시코는 이제 그냥 뺏기는 뭐 하니까 또 헐값 좀 줬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50여 주 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캐나다한테도 뭐 너희는 뭐 50억 두 번째 주로 뭐 들어와라 뭐 이딴 식으로 했었고, 멕시코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이제 사실상 뺏은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그 마두로 밑에 있던 그 내나 똑같은 마두로의 한 패거리인데 여자도 부통령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그 미국에 이제 종속된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놔둔 거죠. 그다음 큐바도 지금 뭐 거의 이제 뭐 미국이 그냥 아주 고사시켜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도 뭐 덴마크한테 달라겠다가 뭐 돈을 주겠다 했다가 뭐 해서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연합하고 원수 청기졌죠. 그런데 중동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재미를 봐가지고 그 네타냐후가 야 여기 지금 이란에서도 한 48명을 폭사시키면 마두로 베네수엘라처럼 아주 그냥 이제 이란이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완전 이제 중동 전체가, 왜냐하면은 이란만 유일하게 이제 반미 국가였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중동 전체가 이제 트럼프 당신의 나와바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실은 이제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가장 이제 그 위협적인 적대 국가가 이제 이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 코딱지만 땅으로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영토를 이렇게 헌법에다 정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도상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이라크까지 포함한, 이쪽에는 이제 이집트까지 포함한 이 자체를 궁극적 영토로 보는 거죠. 자기들 영토로, 마을 영토로. 우리가 마치 고구려를 무슨 뭐 만주 고구려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래도 생각만 하고 말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욕심으로.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이 어떤 것을 빼앗긴 것을 뭐 돈도 이렇게 사고 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가자, 팔레스타인 다 몰아내고, 이번에도 지금 저기 이란 전쟁이 일어나니까 레바논 있잖아요. 레바논을 거의 또 이제 가자, 제2의 가자로 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그것도 이제 저기하겠다는 거죠. 가자도 지금 사실 뭐 뺏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레바논 뺏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넓히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장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게 당연히 이란이죠. 이란은 또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이번에 시작이었는데, 트럼프는 자기가 정치적으로도 국내에서 상당히 몰리니까 그 시선도 돌릴 겸, 그리고 네타냐후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아니 게 아니라 이란을 갖다가 친미국가를 만들어본다고 하면 뭐 트럼프로서는 그보다 더 좋은 보상이 없죠. 완전히 아마 미국에서도 뭐 정말 그 이란 전쟁을 이렇게 불나만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딱 정말로 뭐 성공할 수 없지만 한다고 했다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뭐 트럼프 자기 생각으로는 미국의 한 4, 50명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아주 그냥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생각해봐요. 얼마나 느꼈겠는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란을 쳤는데, 이란이 지금 항쟁이 만만치 않죠. 근데 이란이 이렇게 항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란이 자기도 또 미국을 이기라 생각은 눈꼽만도 안 하죠. 그럼 이란이 깨갱하냐? 그것이 아니죠. 이란 생각은 뭐냐면은, 자기 이란 빼고 좋은 중동이 지금 전부 다 미군 기지가 다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란 빼고 나머지가 다 친미 국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 미군 기지가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미군 기지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자본도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두바이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아주 그냥 관광으로 먹고 살게 해준 것이 사실은 뒤집어 놓고 보면은 그 큰 나라들이 미군 기지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친미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자본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같이 나눠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석유도 같이 나눠먹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거의 뭐랄까, 미국만 주둔할 뿐인데, 거기 나라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반띵씩 이렇게 나눠먹고 나자위를 빼먹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덕을 보는 거죠. 같이 먹는 거죠.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생각할 땐 그래. 우리가 너희 미국 본토까지를 칠 수는 없지만, 여기 중동에 있는 너희 미군 기지는 전부 다 우리가 숙박을 만들겠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관광으로 먹고 사는, 그래야말로 21세기에 그런 아주 그냥 부국들이 되어 있는데, 이걸 석기시대로 돌려버리겠다. 그 뭐 완전히 뭐 그냥
그 미국 자본에 어떤 뭐 땡장품만 들어간 데 있으면 그것이 무슨 뭐 미국 기지를 말할 것도 없고 무슨 호텔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대사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이쪽에 중동에 있는 너희 미국의 영향권을 갖다가 싹 아주 그냥 석기시대로 만들어오겠다 이런 것이죠. 이제 그게 지금 이란의 저기죠. 왜냐하면 이란은 뭐 더 잃을 것도 없고 이제 당할 건 당했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이 전쟁이 처음부터 간단치 않은 거죠. 이게 어떻게 베네수엘라 어떻게 베네수엘라는 거기 미국의 본토가 있는 나와바리 그 완전히 남미 북미 중남미가 다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 있는 반미 국가인데 이란은 그것이 아니라 중동이라고 하는 것도 아시아에 있고 그리고 이란은 또 중국과 러시아에도 이렇게 라인으로 인도까지 딱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 이 어떻게 보면 곰처럼 덩어리가 큰 이 맞아는 뭐랄까 반미 국가를 이거 건드려 놨으니 이게 뭐 이렇게 없어진다 없어지겠냐고요. 이란이 역사로거나 뭐라거나 페르시아 역사로거나 이게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게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는 이제 세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두바이 같은 경우에 뭐 호텔이 하룻밤에 9만 원 해도 이제 자살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자겠어요. 거기 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가야 했는데 두바이 하면은 정말 꿈의 그 여행지인데 네. 그리고 그런 걸 해서 그야말로 두바이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재미를 봅니까. 그런데 그걸 그려놨으니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은 친미 국가들이 미군 기지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군 기지를 친다는 것이 미군 기지만 탁 해서 치는 것도 물론 그 여러 가지 안전 평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그게 뭐 오폭도 되고 또 일부러 오폭하겠죠. 그래서 뭐 미군 기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작살을 해버리면 누가 그 관광을 먹고 사는 나라에 놀러 가겠냐고요. 안 가죠. 그러면 뭐 다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다시 거기다가 뭐 호르무즈 해역 안정성도 헤쳐놓으니까 석유 갖고 그래도 먹고 살았는데 석유도 이제 옛날만큼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것이 한동안 자기들한테는 참 좋은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재앙을 받아주는 꼴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또 묘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우리 그 경북 성주에 사드 기지가 있는데 나는 이번에서 알았는데 5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 한두 개 막 놓은 것 같아. 그때도 뭐 논의 다 하니 막 했는데 어느새 5개였다네요. 싹 빼갔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너무 급하니까. 근데 이제 사드를 빼가는데 우리가 참 마음감이 서리죠. 이 사드가 우리한테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 그 혐한이 시작됐고 우리가 중국의 단물을 다 꿀을 빨아먹고 있다가 사드 때문에 이제 꿀 빨아먹는 것도 틀려버리고 그중에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손해로 말하면 이거 말을 해볼 수 없는 다 뭐 삼성도 다 마찬가지고 현대도 다 마찬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단꿀을 빨아먹고 있다가 사드 그 하나 설치한 것 때문에 사드 설치가 결국 이제 지금 빼갈 때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그때 당시에 뭐 사드 설치할 때도 무슨 핑계는 우리가 북한 방어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뭐 그 진실은 중국을 뭡니까 감시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싫어했고 한중 관계가 깨졌던 것인데 그거 지금 겨우 이제 복원한 것도 아니죠. 아직도 해만이 풀린 건 아니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썽을 피웠던 사드를 설치했는데 이제 정작 설치해놓고 그걸 거꾸로 이제 끄집어 내가는데 뭐 우리한테 내가 더 좋으려고 말하고 가져갈 것도 아니었고 그냥 가져갔죠. 다양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사드 그까짓 거 원래도 없어도 되는 거였지만 지금은 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북한에 비해서 우리가 재래식 전쟁으로는 우리가 뭐 압도하고 나오면 쉬운 말로 북한을 갖다가 12배라도 제떨이 만들어 올 수 있는 활력이 우리한테 있고 압도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이 참 묘한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사드가 나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한 사드 설치한 지 지금 뭐 거의 한 7, 8년 돼가는데 그 설치하면서부터 우리가 한중 관계 또 꿀 빨아먹다가 못 먹게 돼가지고서 그 수고하리 한 거 생각하면 마음감이 서르는데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최근에 그 미국 공군, 주한미군 공군기가 서해안에 그 이렇게 비행을 해가지고 중국의 그 뭡니까 항의를 받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사드고 주한미군이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한테 예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중동이죠. 중동에서 이란이 왜 다른 중동 국가를 갖다 칩니까? 미군 기지가 있어야 치는 거예요.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북아시아에서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 어떤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 어떤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치 중동에 있는 이란의 그 무차별적인 폭격을 받아야 되는 그런 다른 중동 국가들처럼 우리가 마치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본토는 멀고 가까운 일본 미군 기지,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가 타겟이 되는 것이 너무나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주한 미군이 우리한테 이제부터는 부담으로 오기 시작한 거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사실 뭐 우리가 주둔비까지 우리가 오히려 물어주면서 평택 기지는 그 땅도 그냥 빌려주면서 그래가지고서 또 오히려 전기 오히려 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 푼도 안 물리거든요. 전기 수용 같은 거 그냥 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거기 지금 28,000명 미군 있고 그 가족까지 하면은 10만 명이 넘을 텐데 그런데다가 저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미국에서 처음으로 트럼프와 만났을 때 무슨 트럼프가 평택 기지를 지금한테 팔라는 그러니까 미국이 뭐 팔라는 할 때는 뭐 제가 준다는 뜻도 아니었지만 제값이고 뭐고 간에 도대체 우리가 무슨 뭐 미국한테 평택 기지를 팔아먹을 일 있어요? 천하의 그 아주 무슨 날강도 같은 트럼프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미군 기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동에서 저런 꼬락서를 보니 이게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하나가 이제 사드가 나가는데 이게 참 시험 섭섭하죠. 이게 사실은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지금은 뭐 나가는데 우리가 나가지. 근데 이런 게 이제 뭐냐면요. 우리 지금 가끔 저기 보수 진보니 진영 논리해가지고서 뭐 미군을 무슨 뭐 미군 아니면 우리가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막 그 호들갑을 떠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미군은 우리가 있어 달라고 해도 자기들 필요하면 나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지금 미군이 나가진 않지만 사드가 나가는데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사드 끌어간다고? 안 물어봤어요.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지금 사드만 끌어가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머지도 지금 뭐 다른 패트리 미사일은 다 이거 가져갈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이제 뭐 군대라도 어디 옮겨갈 것 같으면 사람도 빼가는 거죠. 실제로 해마다 수천 명씩 뺐다 넣었다 해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필요하면 머리씩 준다는 이야기는 벌써 했고, 그리고 또 말할 때 뭐냐면 북한은 이제 남한이 제어할 수 있으니까 이쪽 미국은 유연성이라고 자기들 말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대중국, 대러시아 이쪽에 방위선, 인도태평양 지역 방위선 그 방위 부대다 이렇게 말을 해요 노골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은 남의 무슨 뭐 밥상 차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잘못되면은 지금 중동에 이란이 다른 친미국가 미군 기지에다 빼는 것처럼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타겟이나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영 논리에서 뭐 보수 진보는 있겠다는 소리 말고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게 뭐냐면은 미군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있고 우리가 우리를 나가지 말고 우리를 지켜달라 해도 자기 나가려면 나간다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말하죠. 뭐 한국을 위해서 있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까지 그렇게 믿지는 말자는 얘기죠. 여전히 미군이 전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저도 안 해요. 안 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군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와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들 필요해서 와 있는 것인데 그것에 우리가 좀 덮은 것도 있다. 우리가 좀 덮은 것도 있다. 사드가 그랬던 거죠. 근데 사드가 나갈 때 우리한테 말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또 붙잡는다고 안 나갈 사드도 아니었고 붙잡지도 않았지만 붙잡다고 안 나갔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미군이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사드가 나갔지만 미군 자체가 실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있어달라고 자기들이 필요 없으면 간다니까요. 있어달라 해도 나가지 않아서 자기들 나간다고요. 있어달라 해도 간다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돈 주면서 있어달라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돈 받고 누가 여기 있으면 돈 내고 있으라 해도 시원차를 마땅해 지금. 주둔기 해마다 인상하고 무슨 옛날에 트럼프가 선거 공약 때 무슨 10배, 수배 내한다는 그딴 소리. 근데 다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도 눈을 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저가 생각하더라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미국은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우산이었는데 지금 미군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드를 가지고 우리가 느꼈지만 그런 된 것은 우리나라에 만큼 이제 커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무슨 이 안보가 취약한 지역이라고 분단 국가라고 말을 많이 하면서 이게 사실 미국의 그 이용까지 넘어간 이야기였는데 자 뒤집어서 말할게요. 6.25가 일어난 지 75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6.25가 76년 전에 일어났는데 76년 전에 전쟁이 있고는 76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는가 봐봐요. 지도를 펴놓고 보시라고 세계 지도를. 76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강 방산 5강 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들을 갖고 무슨 지도자가 뛰어나서 그런다 그게 아니고 심지어는 박정희를 우상한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박정희 때 경제 성장률은요 등소평의 성장률, 베트남의 성장률, 몽골의 성장률 이런 쪽의 성장률에 비하면요 그 잽이 안 돼요. 특히 중국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박정희 때 성장률은 잽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까지 성장했냐면 80년간 차이 전쟁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그러니까 다 공든탑을 쌓아놔도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거지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중동. 이번에 지금 이란 빼놓고 나머지 나라는 이란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란은 원래부터 반미 국가니까 친미국가들 지금 전부 다 완전히 그야말로 5.1달러로 아주 그냥 미국의 그 미군 기지 세우고 산 아래 정말로 아주 그냥 그 개인 소득도 높고 아주 부자들인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전쟁 한번 터졌는데 이거 지금 이란 전쟁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라고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트럼프가 선거라도 있고 하니까 손 떼겠지만은 그건 트럼프가 떼는 것이고 이란은 이제 차근차근 주변국 이제 미군 기지를 때릴 거라고요. 그럼 미군 기지 때리면서 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될 것이라면 그 호텔이었던 무슨 원 건물이었던 때릴 거라고요. 그게 정유소였던 거였던 그것이 어떤 생산시설이었던.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수십 년 쌓아놓은 공단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산 5강이 됐던 건 사실 우리가 방산 5강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북한이라고 하는 적국을 분단돼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남들은 다 폭탄도 안 만들고 총도 안 만들 때 우리는 계속 만들면서 지금 방산 5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무기 샀어야 되고 이미 무기과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한국의 잠수함이니 뭐니 중문한 데가 한두 군데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2차 대전, 2차 대전 때 미국이 그랬어요. 미국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참전국이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무슨 독일의 도발에 의해서 참전하고 그러는데 미국은 뭐냐면 계속 전쟁 물자를 만들어가지고서 돈을 짭짤하게 벌어먹어서 늘 돈 세는 거죠. 그 전에 아주 꿀 빨아먹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전쟁 다 끝나고 나서 1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 세계 패권가 된 거죠. 1차 대전 승전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은 패전국가고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는 전부 다 지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한테 계속 무기값 예산 갚다가 이제 자기들은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이고 미국은 이제 완전히 세계 패권가가 됐는데 이제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저기 이제 왜냐면 이번 이제 전쟁 끝나고 나면요 어느 나라한테 그럴 거예요. 아 한국에 여러 가지 방어 체계 이런 거 다 사야겠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왜냐면은 그렇다 그것이 자기들이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정밀도도 떨어지고 이번에 이란만 하더라도 중국에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무기 장사를 해먹을 생각은 눈꼽만도 아는데 어떻게 보니까 주문한 물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장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1차 대전을 해서 패권가가 돼서 짭짤하게 장사하고 우리가 이제 장사해 먹어야죠. 우리는 그래도 돼요. 우리는 누구한테 쳐들어간 일도 없고 침략한 일도 없고 누구를 괴롭힌 일도 없고 도대체가 덮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뭘 만들어서 팔았어요. 우리하고 누구를 뺏어먹은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된다라고 이제 지금 자긍심을 가지고 삽시다. 어차피 이제 평화가 세계 패권이고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전임자들이 선적인 패권을 노골적인 패권으로 드러냄으로써 도덕성을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는 떨어질 것 같아요. 실제로 트럼프도요. 중동을 이번에 전쟁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 나와바는 포기한다. 자기 말은 그러잖아요. 아메리카는 자기는 하겠다고. 미국은. 그래서 그쪽에 베네수엘라나 큐바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거죠. 이쪽에 이제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버겁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 관리하기 힘도 들고 또 옛날 같지 않고 또 미국 자체가 지금 제조업이라는 것이 없어가지고 저것이 껍데기고 비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트럼프는 어떻든 지는 일만 남았는데 저무는 일만 남았는데 저물면 트럼프는 저문 게 아니라 미국에 따라서 저물어 가는데 달러와의 지위 이제 미국을 믿고 뭘 했던 나라들은 전부 다 한 방씩 얻어먹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EU 유럽연합도 다 중국으로 찾아가서 시진핑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옛날 같으면. 근데 중국도 시진핑도 사실은 문제는 있거든요. 저건 이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꾸려나가 있지만은 공산주의라는 것이 그것이 최고선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그것이 장애물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패권국가가 돼야만이 이 세계는 평화가 최고의 도덕이고 최고